어머니, 제게는 단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왜 하필 아내입니까?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내가 죽었을 거다. 평생 구박만 받던 며느리.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선택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남긴다는 말에 아들의 분노가 폭발하는데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릴 기다릴까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날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충북 괴산의 오래된 기와집, 이른 아침 6시부터 라디오 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옵니다. 75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오늘 먹을 약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모두 7알이나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구나.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오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는 아직 푸른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마당에서는 몇 마리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물컵을 놓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언제부턴가 구부정해진 어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한숨과 함께 나온 말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48살의 며느리 정미란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집안 전체를 감쌉니다. 미라는 가끔씩 안방 쪽을 힐끗 쳐다보며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핍니다. 벌써 이런 생활이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긴장이 됩니다. 미라는 찬물에 불린 미역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역국을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네. 괜찮으실까?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언제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형외과 진료 있으시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덕은 안방에서 약을 삼키던 중이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니? 내 알바 아니지 않니?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부엌까지 전해집니다. 순덕 자신도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말투였습니다. 미라는 국자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챙겨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미라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때 50세의 큰아들 김정수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오, 된장찌개네. 아침부터 냄새가 좋구나. 정수는 넥타이를 매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데 모셔다 드릴까요? 미란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어머니를 챙겨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손목시계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안 되겠어. 진규 프로젝트 발표가 있거든. 어머니께서 혼자서도 잘 다니시니까. 괜찮을 거야. 버스 타고 가시면 되지. 정수에게는 회사 일이 언제나 최우선이었습니다. 순덕은 안방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언제 병원에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반면 며느리는 늘 자신을 챙기려고 합니다. 약 시간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신경 써주고 몸이 아플 때면 밤늦게까지 간호해주기도 합니다. 순덕은 이런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자신을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은 왜 이럴까?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왜 매번 차갑게 대할까? 하지만 이미 굳어진 관계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런 어머니의 반응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란이 남편의 구두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 주세요. 어머님 혼자 병원 다녀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일찍 오셔서 안부라도 물어봐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회의 끝나면 바로 올게. 정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수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옵니다. 미라는 식탁을 차리며 순덕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순덕이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와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내어놓았습니다. 상차림은 언제나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미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혼자 간다. 순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애가 왜 이렇게 나를 챙기려고 할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걸까? 아니면 체면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20회가 넘도록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란도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순덕은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언제나 자신을 극진히 모셨지만 순덕은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에게 정을 주면 왠지 아들에게 미안할 것 같고 또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라는 순덕의 병원 가방을 챙겨드렸습니다. 진료카드, 처방전, 그리고 작은 수첩까지 빠뜨리지 않고 넣어드렸습니다. 심지어 간식용 사탕과 물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순덕은 가방을 받아들며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렸지만 미란에게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묘한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집을 나선 것은 아침 9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서 걸음을 재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순덕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순덕 씨, 병원 가시나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기 검진이에요. 순덕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늘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하는 동안 순덕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논밭 사이로 펼쳐진 가을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챙기는 모습,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모습, 그리고 차가운 대답을 들어도 묵묵히 참는 모습까지. 정형외과에 도착한 순덕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하고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다 아프네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혼자 다니라고 하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노인들의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는 평소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또 오시고요. 병원을 나온 순덕은 시간이 남아서 읍내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사 사무실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박영호 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무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번 물어나 볼까? 순덕은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중년의 법무사가 친근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께는 안 주시고요? 아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는 직계 후손에게.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나를 외면했어요. 회사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내가 아픈지 건강한지도 모르더라고요. 반면에 며느리는 20해 넘게 나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내가 매정하게 굴어도 묵묵히 참고 내 건강을 누구보다 신경 써줬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시군요. 사실 말이에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우리 집이 어려울 때 며느리가 몰래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았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 빚을 갚아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법무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매정하게 굴었죠. 며느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서 도와준 거였어요.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평생 저 애를 미워했지만, 아니 미워한 척했지만 진짜 효도는 그 애가 했어요. 아들은 눈곱만큼도 몰랐어요. 법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가족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순간에는 정직하고 싶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증인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 다시 오시겠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겠어요. 순덕은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이제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란이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놀라겠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미란이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진료 잘 받고 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다. 괜찮다. 순덕은 여전히 짧게 답했지만 평소보다는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미라는 순덕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약 받아오셨나요? 어떻게 드시라고 하셨어요? 전과 같다. 하루 3번씩 먹으면 된다. 순덕은 안방으로 들어가며 며느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미란이 더욱 고마워 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며느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순덕이 쉴 수 있도록 안방 문을 살짝 닫아드렸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유언장 작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실이 아들에게도 알려질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순덕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순덕이 유언장 작성을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덕은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가 뭔가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서류 정리하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순덕은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오전 10시에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영호 법무사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언자 김순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정미란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께서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순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게 내 진심이니까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김미영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을 지켜보며 김미영은 순덕의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썼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유언장은 저희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박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한결 후련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을 드디어 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김미영이 퇴근 후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는데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아들 말고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준다는 유언장을 썼거든.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도 있어? 응.
괴산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인데 며느리가 정말 잘해준다더라. 아들은 관심도 없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하나가 바로 정수의 회사 동료 박철민의 아내였습니다. 박철민 아내는 다음 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박철민은 월요일 출근해서 정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수야, 너희 어머니 관련해서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정수는 커피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쓰셨다는데 내용이 좀 특이하더라고.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박철민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안 주고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했다더라. 정수는 커피잔을 놓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내 아내가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말한 거라니까. 정수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었고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유언장을 쓰셨을까? 왜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미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순덕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미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정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쓰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유언장을 쓰셨어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마당에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정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에게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왜 제게는 단 한 푼도 안 주신다고 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란이 큰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다. 순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잖아요. 왜 하필 아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내가 죽었을 거다. 정수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평생 나를 외면했다. 회사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잖니. 반면에 내 아내는 20해 넘게 나를 정성껏 돌봐줬어. 미라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화제의 중심이 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인 저를 아예 빼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유는 충분하다. 너는 진짜 아들 노릇을 한 적이 없어. 순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수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어머니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예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미란이 급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아내를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구나.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전 재산을 다 주신다는 유언장을 쓰셨어. 미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미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미란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 노릇을 못했나? 회사 일 때문에 바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외면한 건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드셨지만 정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반찬을 올려주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재산 필요 없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덕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다. 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미 깨져 있던 거 아니냐? 순덕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시큰둥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야, 어제 말한 그 일 어떻게 됐어? 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그런 유언장을 쓰셨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철민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참 난감하겠다. 아들인 내가 빠지고 며느리가 다 받는다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물론 회사 일이 바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한 적은 없는데. 혹시 내 아내가 어머니한테 뭔가 약속이라도 받아낸 건 아닐까?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요. 미란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 20회 넘게 시어머니 모시면서 뭔가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박철민의 말은 정수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미란이 어머니께 무언가를 약속받은 건 아닐까? 아니면 은밀하게 어머니를 설득한 건 아닐까? 오후에도 정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었고 상사가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수는 집에 바로 가지 않고 동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서 정수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수 형, 여기서 뭐해? 후배 김영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술 한잔하고 있어. 정수는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정수 옆에 앉으며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정수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너희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어.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내 마누라한테 전 재산을 다 준다는 유언장을 쓰셨어.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며느리가 뭔가 꾀를 낸 건 아닐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 들어. 20해 넘게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뭔가 노린 게 있었을 거야. 친구들의 말에 정수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미란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사람은 잘 모르는 거야. 겉보기와 속마음이 다를 수 있어. 정수는 술에 취해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몰래 어머니한테 약속이라도 받아낸 거 아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정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금세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정수 형,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 다 들어. 후배가 말렸지만 정수는 이미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내가 당한 일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날 밤 정수가 집에 돌아온 것은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정수를 보고 미라는 놀랐습니다. 여보,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이랑 마셨어. 정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주무셨어요.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재산 받고 싶지 않아요. 정수는 술에 취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모르고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정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어조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해가 안 가. 다음 날부터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술집에서 한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순덕이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가 뭔가 꾀를 부렸을 가능성까지. 미란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게 그 며느리구나.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20년 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미라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욕심쟁이로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까지 안 좋게 보일까봐 걱정돼요. 순덕은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뜻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순덕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미란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체면까지 걸린 문제로 확산되면서 모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며느리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어머니 재산만 노렸나 봐. 20년 넘게 계획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유언장을 받아내겠어? 미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욕심쟁이로 몰리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정수는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박철민이 또 다른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사무실에서도 은근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수 씨, 집안일이 좀 복잡하다면서요? 과장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정수는 짧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모여 있을 때도 정수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중해야 할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또다시 술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마시려고 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결국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네. 후배 김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고, 아내랑도 말하기 싫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가족회의라도 해봐.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결되지 않을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아. 내 말은 듣지도 않으셔. 술이 더 들어가자 정수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사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빴는데 그게 죄야? 형, 목소리 좀 낮춰. 친구들이 말렸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도 이상해. 처음에는 그런 재산 필요 없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아무 말도 안 해. 혹시 속으로는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정수의 모습을 본 친구들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정수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현관문을 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미란이 나와서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또 이렇게 늦게까지 마셨어요? 몸 상해요. 정수는 미란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가 다 망쳐놓았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망쳤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 어머니한테 뭔가 했을 거 아냐. 미라는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나도 모르겠어. 요즘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순덕은 안방에서 이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숙취로 머리가 아팠지만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마주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 정수는 짧게 답하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께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잖니. 아들이면 아들답게 대우해주세요. 유언장에서 완전히 빼놓으시면서 무슨 아들이라고 하세요? 순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서운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수가 출근한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순덕과 미라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를 챙기던 미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에 미란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순덕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미란아, 너도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미라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안해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잖니.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 유언장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제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정수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미란이 반갑게 맞아주려 했지만 정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짐 좀 싸줘. 정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 거야. 당분간 여기서 나가서 살겠어.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이 집에 있기가 싫어. 어머니도 당신도 다 똑같아. 난 필요 없는 놈인가 봐. 순덕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수야, 무슨 소리니? 어머니, 이제 아들 없이 며느리랑 둘이서 잘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따라가며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이야기해서 해결해요. 이야기?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니 마음도 정해졌고 당신도 별로 말리지 않잖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머니한테 유언장 바꾸라고 해봐. 할 수 있어?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큰 가방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순덕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수야, 나가지 마라.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어차피 어머니 마음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순덕은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려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선뜻 유언장을 바꾸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남편의 짐을 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요? 좀 더 생각해봐요. 이미 정했어.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거야. 정수가 집을 나가려는 순간 순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안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미라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밤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기숙사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기도 애매했습니다. 순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란에 대한 고마움과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순덕이 안방에서 나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랑 같이 앉아보자. 미란은 설거지를 멈추고 순덕 앞에 앉았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야. 그때 내가 26살이었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해 겨울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잖니.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나니? 미라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써셔서 빚이 많이 남았어. 그때 빚이 1억이나 됐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울기만 했어.
집까지 넘어갈 뻔했거든. 미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빚이 다 갚아졌다는 연락이 왔어. 나는 처음에 누가 도와준 건지 몰랐어. 순덕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내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 빚을 다 갚아준 거였어.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집 온 지 겨우 몇 년 안 된 며느리가 친정에서 그 큰 돈을 빌려와서 시댁 빚을 갚는 게 당연한 일이야?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 내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어머님,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정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나는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렇게 큰 도움을 주면서 왜 숨기려고 하는지 말이야. 그냥 가족끼리 무슨 고마움이 필요하냐고 생각했어요. 미란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어. 며느리한테 신세를 지게 된 게 부끄러웠어. 순덕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더 차갑게 굴었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더 매정하게 대했어. 미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더 차갑게 대하시는 것도 상처였습니다. 그 돈을 갚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나는 나중에 알았어.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면서 친정 빚을 갚았다는 걸 말이야.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내 친정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더라고. 미란이가 새벽 배달도 하고 밤늦게 청소일도 하면서 돈을 갚고 있다고. 너무 고생한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부끄러웠어.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차갑게 대하고 있었으니까. 미라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것까지 아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게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말 바보 같았어. 순덕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나는 다 봤어.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고 약 챙기고 병원 모셔다 주고.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간병하는 일이 어디 흔한 일이야?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 회사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나를 돌보는지 관심도 없어. 순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정작 나를 돌보는 건 며느리야. 미라는 이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수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건 아니잖니. 순덕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쓴 건도 그 때문이야. 진짜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정수가 집을 나간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한 일을 정수가 알아야 해.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과거 일은 그냥 묻어두세요. 아니야. 정수가 알아야 해. 그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을 거야. 순덕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정수한테 모든 걸 말하겠어. 내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일들을 다 말하겠어.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순덕이 정수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 미라는 회사 기숙사로 정수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기숙사 앞에서 정수를 기다리던 미라는 퇴근하는 남편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정수는 아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뭐 하러 왔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정수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당신한테 옛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빚이 많았던 때 말이에요. 정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어땠는데? 그때 빚을 제가 갚았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었어요.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서 갚았어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때 당신은 군대에 있었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갚았어?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면서 갚았어요. 새벽 배달도 하고 밤에 청소 일도 했어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을 혼자서 어머님께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그런 희생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정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어머님께서 이제야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어머님도 많이 미안해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한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 거구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더 힘들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수야, 왔구나. 정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미란이한테 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빚 갚은 일 말이에요. 순덕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내가 말했구나.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를 탓하는 건 아니야. 그때 너는 너무 어렸고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알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대한 후에도 저는 아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수는 계속해서 자책했습니다. 회사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어머니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모든 걸 아내한테만 맡겨놓고 순덕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미란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정수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전혀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정수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언장은 다시 쓰셔야 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어머니, 저도 이제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그건 좋지만 유언장은 그대로 둘 거야.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깨달았는데. 순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유산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원한 건 내가 내 아내와 나를 한 가족으로 보길 바랐던 것뿐이다. 정수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미란도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결국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게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다행이야. 미란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순간 집안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돈과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아들이자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랜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회사 기숙사에서 가져온 짐을 다시 자신의 방에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순덕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래, 잘 잤다.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회사에 가야 할 텐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회사에는 제가 알아서 조치할게요. 미란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수가 어머니께 반찬을 올려드리고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정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미란이만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미란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변한 거죠?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오후에 정수는 정말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진료실까지 함께 들어가서 의사의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정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신 편이에요. 다만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덕이 말했습니다. 정수야, 이제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수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두 사람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을 다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니. 아니에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상속하시되 조건을 하나 다세요. 무슨 조건? 정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날을 세 식구가 함께 지내는 걸 조건으로 하세요. 순덕과 미라는 정수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런 조건을 왜 넣으려고 하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미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정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상속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순덕은 아들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런 조건을 넣어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조건으로 넣는 것도 당연해요.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어머님을 잘 모시는 게 우리 의무예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법무사한테 가서 유언장을 다시 쓰자.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영호 법무사는 이들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지난번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가족이 모두 함께 오셨네. 순덕이 새로운 유언장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반씩 상속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제 남은 생을 세 사람이 함께 지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법무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조건이네요. 이런 유언장은 처음 봅니다.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란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뭘 만들 거야? 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랑 불고기 어때요? 순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겠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이니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수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하자. 우리 앞으로만 잘 지내면 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와 미란이를 잘 챙길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오래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란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서 건배하자. 정수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밥을 먹으면서 순덕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정수가 어머니께 미역국을 떠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함께 식사해요. 미란도 시어머니께 불고기를 올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순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
왜 우세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 미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 깊은 대화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늦게라도 서로를 알아주는 마음이었구나. 정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거야. 미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한 가족으로 살아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오해와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돈과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언제 깨달을까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진정한 유산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